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지금 XRP의 매수 가격은 의미가 없다. 27달러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 물론 27달러 지금 현재 3달러도 못 갔는데 27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 꿈만 같은 소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충분히 꿈만 같죠. 왜냐하면 7배가 더 올라가야지 가능한 수치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나 이야기했던 자신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27달러를 가든 못 가든 리플이 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까? 자,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죠. 이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 CBDC 같은 경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근데 이 CBDC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꺼려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CBDC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니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도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RL USD라고 하죠.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노리고 있는 것일까?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브릭스 연합이 나오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미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잡아서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부합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상승에 대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XRP 코인 이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금융시장에 어떠한 기관, 어떠한 기업들이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짚어 드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하방 압박 받았던 이유는 뭐죠? XRP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모두 하락했고 메이저 코인 모두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입을 놀리고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그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입니다. 코인의 비축 자산, 코인의 친암호화폐 정책, 코인의 대통령 이 부분도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고 이 관세 부분도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는 공약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관세라는 게 미국의 관세를 올린다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 자,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다.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당연하겠지만 박스권 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악재성 이벤트라고 불리는 여기 이러한 변동성 요인 요소들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를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SEC, 니플 항소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암호화폐 규제, 기조의 변화가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3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SEC는 또 한 번의 속보 내용을 냅니다. 우리가 항소를 철회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한 부분에 시장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한 기관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압박을 받으면서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철회했고 수많은 소송을 철회하면서 이제는 XRP만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SEC는 말 그대로 기관이에요.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고 그 전에 해당되는 소송이 한번 1차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잡한 셈법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SEC가 실제로 철회 가능성을 이야기했든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3월 7일 날짜 백악관에서 썸밋을 합니다. 자,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진행하면서 트럼프의 추천 암호화폐는 니플, 솔라나, 카르다노 A다,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도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3월 7일 날짜 백악관 썸밋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러한 기대감이 얼만큼의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백악관에서 크립토 썸밋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들을 잘 지켰던 사람답게 이번에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서밋을 첫 개최하면서 트럼프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XRP 코인은 얼마입니까?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3,000원부터 3,500원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1,000원대 라인부터 쭉쭉쭉쭉 급등해서 여기 단가까지 올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1,000원대에서 1,500원대, 1,500원대에서 2,000원대, 2,000원에서 3,000원대, 그리고 다시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현재 시점 3,250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급등해서 올린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렇게 최소로 하면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만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다. 근데 12월 20일 날 이렇게나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12월 20일 날 대량으로 고래가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부분이 12월 20일이거든요. 이 단가를 밑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고래가 새롭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단가를 그들의 매입 단가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다만 고래가 새롭게 매수한 단가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이들 또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면서 3,250원대 라인을 돌파, 3,500원대 라인에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수순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 왜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통해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나씩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건데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먼저 자료부터 받겠죠.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러나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바로 반등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변동성은 많이 남아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알맞게 매매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XRP 코인, 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3,000원을 이탈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3,000원을 이탈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지켜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더욱더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3,000원을 깼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을 조달할 수가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날이 12월 20일이거든요. 12월 20일 날짜에 고래 손바뀜이 있었던 것만큼 이 단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뉴스 뭐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자, 미프를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많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는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했다는 건 그냥 일반 매수했다는 거고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 라인을 잡아서 저점의 비중을 추가하는 걸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팔았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매집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게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는 맞는데 매도가 체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매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매수자가 1조를 매수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물론 돈 많은 개인이라면 1조 매수 뭐 가능했겠죠. 근데 개인이 아니라 고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고래든 개인이든 1조를 매수했다. 누가 이 정도의 자금력을 쏟아부었을까? 그리고 자금력 쏟아부었던 날짜가 12월 20일이면 이 단가가 확실한 바닥 라인을 보여주는 신호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많이 해보셨죠?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 딜을 했다라는 거니까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도가 되었을 거고 저렴하게 매수를 했을 거거든요. 딜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12월 20일이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단가입니다. 12월 20일 날 이 박스권 라인이 그대로 이 박스권에 유지가 되어 있죠. 여기를 이탈했던 3,000원대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력을 갖고 오는 이유 또한 이들이 들어왔던 단가를 절대로 놓치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XRP 코인 투자를 대한 고래들이 매집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멘텀도 충분하겠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3월 2일 날짜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를 회복했다. 대량 청산한 다음에 고래의 매집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에 매수하는 시점을 말한다. 매집은 말 그대로 바닥 구간일 확률이 매우 높죠. 매집, 저점이라고 해서 그들이 매집하는데 100% 비중을 다 쏟아부으면서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집은 확실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거든요. 자,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리는 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월가라는 세력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후에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자, 최저가를 만든다는 거. 자, ETF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 이 펀드가 유입된다. 당연히 고래들은 어떻게 최저가일 때 매집하고 싶겠죠. 특히 이 고래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냥 무턱대고 시장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최저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ETF에 가장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최저가 매집 구간을 만든다. 자, 어떻게 최저가를 만들었을까?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니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니플도 ETF 말이 슬슬 나오고 있고 IPO의 말도 슬슬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나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매집하는 관점.
어떻게? 이 매집이라는 것을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자전거를 돌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온 물량 재매수하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매수하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매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끌어올리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끌어올리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5천 원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다가 또 한번 박스권,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박스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이 라인대를 유지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자전거를 돌리면서 그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죠. 근데 말 그대로 비중을 가장 최소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올라갈 때의 경험도 있고 떨어질 때의 경험도 있지만 떨어질 때의 경험은 충분히 많으실 거예요. 왜? 고점에 다들 매수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저점에 매수했다. 더 낮은 단가에 매수했다면 어떻습니까? 심리가 지켜지면서 재차 반등하는 부분도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어떻게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들어가느냐. 우리가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매도도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또 하나 수익권 관리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로 넣어 드릴 거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코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3월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리플 XRP는 SEC의 결론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날 10억 개의 토큰이 언락되는 변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달 첫 영업일 날짜 XRP 코인은 항상 락업과 락업 폐지 물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씩은 갖고 왔죠. 근데 이 부분 뭐였습니까? XRP 코인은 생성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자금력을 조절하면서 움직이겠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월 2일 날짜로도 자 5억 개가 리플 주소로 이체가 되었고 다시 한번 1.3억 개는 납업되었고 5억 개가 다시 한번 리플 주소로 이체. 그러니까 토탈 10억 개가 리플로 이체가 되었고 다시 한번 5억 개가 또 락업이 되었습니다. 토탈 10억 개가 지갑으로 이동되었고 다시 한번 락업된 건 5억 개 플러스 1.3억 개. 그러니까 6.3억 개가 지금 락업이 된 상태거든요. 다시 락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억 7천 개가 매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매도가 일반 개인한테 매도가 된 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기관들, 기업들한테 매도가 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니플의 성물의 미결제 약정 자체가 30억 달러를 재차 돌파하면서 상승에 대한 신호를 계속 가져오고 있다. 근데 상승 신호가 그냥 신호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꼭 사야 되는 알트코인으로 선정이 된과 동시에 해당되는 코인 자체는 현재 기관용으로 계속적인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30조 달러 시장의 공략을 나섰다는 거. 리플 레저가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또한 기관용으로 설계했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트럼프가 코인을 비축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이 비축 자산 이야기는 달러와 같은 영향력을 그대로 만들겠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달러와 같이 비축해 놓겠다.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코인도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 준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플 레저는 기관용으로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거.
그에 대한 시장 규모가 또 30조 달러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시장의 기대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해당 부분 많이 보여드렸죠. 글로벌 9대 은행 자체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해당되는 공급 물량이 쇼크가 오면서 최대 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온다라는 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까지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니플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금융시장과 지금 현재 시점도 계속적으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패드나우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패드나우 또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XRP 코인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패드나우는 미국 연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만든 곳이거든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 은행과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1200개 이상에서 XRP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패드나우 미국 연준과 XRP 코인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장에선 더욱더 기대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니플의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이걸 이제 니플이 은행의 토탈 서비스를 같이 한다. 라고 한다면 니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레저, 리플 레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담보 대출 도입이 이미 되었고 유럽에선 규제를 준수하면서 ETP가 이미 나왔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이 어떻게 얼만큼의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또한 리플,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니플 코인을 영상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000원대 라인 밑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점이 얼마간 이어졌습니까?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11월 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상승률 높였고 재차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맞고 확인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3,000원대 라인을 또 전혀 지지 라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가져갈까?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 플러스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권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지금부터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라인 때는 절대로 지지받겠다, 안 받겠다,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도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